전체에서. 근데 곱셈 공식은 확실히 좀 암기하셔야 되니까.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무지성으로 그냥 외운다 보다는 구조를 같이 파악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가 곁들여져야만 그 개념이 좀 잘 잡힐 수 있다. 왜 카메라가 잠깐만. 뭐가 문제지? 된 것 같다. 자, 봅시다. 이제 항등식. 항등식은 문제풀이를 위해서 A를 B로 바꿀 수 있는 식이라고 거기에 쓰인다라고 뭐라 그랬죠? 항등식의 표현이에요. 항등식.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문자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항등식은 같은 차수의 항의 개수, 항등식은 같은 차수 항의 개수가 서로 같다 이 뜻이야. 좌우변이 서로 같다.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야. 이 등식은 항등식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중간에 항등식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표현에 대해서 이게 한 템포 느려. 이 표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앞에 전제가 있어. 정리하면 좌우변의 식을 각각 정리할 거 정리하면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풀어주고 동류항이 있으면 동류항 계산을 하고 내림차순을 하고 이런 식을 정리하고 나면 좌우변의 모양이 똑같다 이런 뜻인 거야. 항등식 가지고 있는 특징. 자, 이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항등식 잘못 공부하면 공부하고 나서 남는 게 없다 그랬죠. 그래서 뭐 어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또 여기까지 이 표현은 뭐냐면 좌우변의 식을 모두 정리하고 나서 보면 좌우변의 식의 모양이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아직 얘를 한 게 아니죠. 그럼 지금 좌변에 있는 이 괄호는 전개를 해보면 어때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식을 전개하면 곱할 거 다 곱해주고 동류항끼리 계산해주고 내림차순 정리하고 나면 좌우변의 모양이 완전히 동일한 식이 항등식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미정, 개수나 미정, 상수를 이렇게 넣어놓고 너가 항등식이면 A는 얼마여야 돼? B는 얼마여야 돼를 물어보는 게 이 이야기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괜찮아요? 항등식 단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식을 모두 정리하고 나면 좌우변의 모양이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x에 관한 항등식이 있는데 x에 관한 항등식이 1차식으로만 되었을 리 없죠. 2차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3차로 되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의미를 정확하게 해설해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써보자고요. 무슨 얘기냐면 양변을 각각 정리하면 식을 정리하면 여기서 정리하면이라고만 써도 이해되죠? 제곱할 거 있으면 제곱 다 하고 괄호 있으면 다 풀고 동류항 계산하고 내림차순까지. 그래서 괄호를 정리한다던가 동류항 계산을 한다던가 그리고 내림차순 정리해서 좌우변의 식이 위치상 똑같은 상태까지 정리하고 나면 좌우변의 두 식이 같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러므로 2항까지 한다면 어떻게 될까? 2항하면 어떻게 될까? 어떤 꼴이 될까? 0 곱하기 x는 0이다만 남는 거야. 다 사라진다는 뜻이야. 2항하면. 그게 이 뜻입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ax 플러스 b는 0입니다가 항등식이려면 a가 0이고 b가 0이어야 된단 말은 우선 처음에 양변의 식이 있었다라고 하면 양변을 각각
괄호, 동류항, 내림차순 등등의 정리를 끝내면 두 식이 완전히 동일해. 그러므로 완전히 좌우변의 모양이 같기 때문에 이항하고 나면 이렇게 남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1번은. 여기까지 됐죠? 요거는 써놓자. 이 표현의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고등 사항과정에 이제 단원 순서가 항등식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곱셈공식이 먼저 나와가지고 뭐 그거는 그 순서를 좀 따로 보긴 하지만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항등식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할 때 나는 지금 어디를 배우고 있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 항등식을 공부했을 때 항등식은 어떤 녀석이지? 항등식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지? 항등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지? 그런데 곱셈 공식이 얘잖아요. 항등식을 갖다 써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배우고 오늘 이걸 설명하려니 약간 순서가 약간 안 맞는 느낌이 있죠. 오늘 요거 할 겁니다. 항등식의 정의와 성질. 곱셈 공식은 항등식 종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 바로 항등식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부분에 박스만 해놓으세요. 다음이 항등식은 항등식인데 누구에 대한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 그냥 이 상태로 식을 보면 A, X, B, Y, C 5개 나와 있죠. 그냥 눈으로 보이는 문자는 5개잖아. 근데 저 중에 A, B, C는 사실 개수와 상수를 의미하는 거고 다뤄야 될 문자는 X와 Y였다라는 거를 이거를 체크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어떤 문자에 대해서 항등식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항등식은 저런 부분이 있고. 자, 국어를 잘하면 이 말이 너무 쉽게 이해돼요. 잘 봐봐. 조건을 분석할 때야.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항등식을 의미합니다. 그 문자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여기서 여기 한번 해볼게. 예전에도 선생님 설명한 적 있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풀어서 말하면 무슨 뜻이었죠? 아, 아. 임의라는 말, 수학에서 임의라는 말, 대상을 임의한다라는 거는 풀어서 아무거나 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X가 될 수 있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성립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요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합니까? 왜 네 마음대로 임의대로 해결했니? 왜 임의대로 처리했어? 이런 말은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왜 허락 안 받고 네가 아무렇게나 해버렸어? 이런 뜻이거든요. 아무거나. 즉 임의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X를 아무거나 넣어도 X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걸 넣어도 randomly 넣어도 성립한다. 당연히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다.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이게 2번, 4번이 같은 말이거든요. x가 될 수 있는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했다. 이 같은 말이에요. 어떤 값을 갖더라도. 그래서 항등식에는 교환결합 분배 법칙이 지난 시간에 항등식의 한 종류라고 얘기했었죠. 항등식의 종류, 연산법칙, 대표적으로 곱셈공식, 인수분해. 자, 항등식을 다룰 때 항등식에서는 그러면 물어보는 건 뭐냐면 문자의 값이 아니야. 항등식이란 단원에서는 묻는 게 항등식의 문자의 값은 아니에요. 개수나 또는 상수가 주 목적이 됩니다. 왜요? 문자의 값 자체가 특정할 수 없죠. 다 되니까. 그러니까 문자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개수 또는 상수를 물어보게 될 거야. 항등식을 다루다 보면.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아직 식에서 정해지지 않은, 아직 모르는, 참고로 모르는 문자의 값을 뭐라고 하죠? 보통 미지수라고 하죠. 아직 모르는 수. 여기서는 아직 정하지 않은 개수라고 해서 미정개수라고 합니다. 미지수는 방정식에서 찾는 근이지요. 그러니까 미정개수는 항등식 조건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 개수와 상수를 찾는 거다라는 거예요. 항등식의 목표는 미정개수를 찾는 거라서 항등식을 다룰 때는 수치대입법이란 무엇이냐? 어쨌든 항등식은 모든 값에 대해서 성립하지요. 그쵸? 그러면 그 성질 그대로 사용하는 거야. 주어져 있는 식을 적당히 정리할 때 편한 값을 집어넣는 게, 예를 들어서 그래? 이 정도만 해볼게. 너가 항등식이야. 너가 항등식이 되게끔 하려면 A는 얼마여야 하나요? 를 찾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이 이 문제를 예로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해줄게요. 첫 번째, 수치대입법.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내가 a를 구하기 쉬운 x값 하나를 대입해서 a를 찾으라는 이야기야. 두 번째, 개수비교법. 항등식이 아까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괄호 다 풀어내고 동류항 정리하고 내림차순까지 하면 좌우변의 식의 모양이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했죠. 그거야. 그래서 아직 정리가 안 된 변이 있다면 좌우변의 식을 각각 정리하고 동류항끼리 서로 좌우변의 동류항끼리 서로 같은지 비교하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1번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수치대입법. 빠밤. 나는 A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거든요. 나는 1을 대입해 볼래. 그러면 이쪽에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9죠. 9는 1 더하기 x에다 1 대입하면 a고 상수항 4가 있습니다. 고로 a 값은 4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게 수치대입법이다. 두 번째, 개수비교법이란 좌우변의 식을 비교할 거야. 통째로. 그랬을 때 좌변, 지금 식 정리가 안 된 건 좌변이니까 좌변식을 전개하고 나면 좌변식을 전개하고 나면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죠. 그 중에 1차항 비교해서 서로 같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a는 3이다 라고 a 값을 찾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항등식에서 주로 이런 행위를 할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난 시간처럼 뭔가를 막 외우고 할 일은 많지 않을 거예요.
걔 중에 선생님이 야 이거는 알아둬라 라고 하는 게 일부 있을 거지만 곱셈공식처럼 통째로 뭔가를 외운다 이런 행위는 오늘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항등식 단원은 문제가 곧 개념입니다. 그래서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개념 설명 끝났어요. 자, 볼게요. 항등식인 것을 고르세요. 항등식인 걸 고르세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좌우변의 식이 모두 전개가 돼 있고, 그쵸? 더 이상 정리할 것도 없죠. 그러면 처음에 보이는 식 4개는 그냥 좌우변의 식 모양이 같은지만 확인하면 돼. 아니죠? 아니죠? 똑같네요. 아니죠? 여기까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항등식과 항등식이 아닌 걸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냥 바로 비교만 해봐도 됩니다. 근데 미음은 어떻습니까? 우변의 식은 괄호를 아직 안 풀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변식 괄호를 풀어보면 돼요.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우변의 식을 정리하고 나니까 좌변과 우변의 식이 완전히 동일하죠. 이건 항등식이 맞네요. 자, 건방지게 풀어볼게요. 건방지게 풀어볼게요. 이거 객관식인데? 문항을 봤어. 어쨌든 5개 중에 2개 고르라는 거네? 아닌 거 3개 찾았어. 디귿, 미음 뭐 이러시면. 근데 사실 이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학교 시험에서 이런 짓을 해본 적 있다. 없어? 이런 합답형 문제에서 아닌 거 걷어내고 그냥 나머지 검사 안 하고 그냥 팍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열어보고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다만 그렇게는 하지 말라. 3번 볼게요. 3번에서 뭐 볼펜이든 색연필이든 들고 당분간 연습을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야. 이러지 마. 이러지 마세요. 제발. 연결이 끊겼습니다. 얍. 아이패드도 뭐 별거 없네. 이전에 삼성 탭 쓰던 게 더 나았던 것 같아. 이야. 보겠습니다. 3번. 느려. 반응 느려. 뭐죠? 임의의 실수 XY에서 Y에 대한 요거 중요하다. 성립. 그러니까 XY 아무거나 넣어도 너는 성립해요. 항등식이에요. 우리가 항등식 단원에서 항등식 표현을 조금 전에 공부하고 바로 항등식 문제를 풀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항등식을 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항등식 단원이 아니라 어느 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를 읽으면서 이게 항등식이구나를 여러분들이 분석해내야 되는 게 숙제다.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과목이. 오늘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오늘 투부정사는 이렇게 쓰이는데 그중에 오늘 부사적 용법이니까 바로 이렇게 설명이 들었어. 뒤에 나온 문제가 뭐야?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만 문제를 보지. 그럼 그날은 다 맞는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랜덤하게 분법 문제를 딱 푸는데 중간에 이게 헷갈리잖아요. 수학도 비슷한 부분이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특히 이런 표현 나올 때 조심해야 된다. 지금이야 앞에 선생님이 설명했고 방금 왔으니까 이게 항등식 표현이구나를 알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때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다시 어떻게 읽어? XY를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해요. 항등식. 됐어? 그럼 보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B 더하기 C인데 이걸 뭐라고 해? 그냥 미정계수야. 계수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A, B, C가 어느 한쪽에 있는 게 아니라 좌우변에 다 널려 있어요. 그죠? 볼게요. 이거 자체가 조건이고 해석을 2가지로 할 거니까 오늘은 2가지로 풀어볼게요.
1번 수치 대입. 수치 대입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어요. 일단 귀찮긴 합니다. x에다가 0을 넣고 y에다가 0을 넣어봐요. 왜요? 왜 x에 0 넣고 y에 0 넣나요? 이유가 없어. 한번 넣어보는 거야. x하고 y에 0을 넣으면 3a 마이너스 b는 c. 자, 요거 하나 찾았어. 자, 두 번째, 이게 처음 대입한 값. 두 번째, 그럼 이번엔 x에다가는 1을 넣고 y는 그대로 0을 한번 넣어볼게. x에다가 1을 넣으면 4a 더하기 y는 0이에요. 두 번째 b 마이너스 2 더하기 c. 또 식 하나 찾았어. 3번 이번엔 x에다가 0을 넣고 y에다가는 1을 한번 넣어볼게. 자, a죠. 첫 번째 여기 2항이에요. x에 0, y 1이니까 a고 x 0, y 1. 와우. 두 번째는 사라지네요. a는 마이너스 1 더하기 c. 그러면 a, b, c 이 식을 구하긴 해야 되지만 이 세 가지 내가 찾아낸 조건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a, b, c 값을 직접 구하는 거예요. 아, 쓰지 마세요. 일단 보고. 일단 여기까지 썼으면 그냥 여기까지만 쓰고. 잠깐 멈춰봐봐. 여기서 이제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a를 c-1로 여기도 하나 넣고 여기도 하나 넣는 거야. 이해됐을까? 그러면 요거 하나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이걸 연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하고 c값이 나오겠죠. b하고 c값이 나오면 a가 나오겠죠. 그쵸? 여기서는 더 진행 안 해도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연립 방식이니까. 그런데 두 번째, 개수 비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쓰이는 문자는 x하고 y란 말이지. 그럼 x는 x끼리 y는 y끼리 좌변 정리를 해볼게. 두 번째, 좌우변 비교하는 비교법. 개수 비교법. a 더하기 2bx. y항이 마이너스 2a 더하기 by. 상수항은 3a 마이너스 b. 이게 좌변이야. 근데 우변이 어떻게 되냐면 너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더하기 c야. 됐어? 좌변하고 우변이야. 그랬을 때 좌우변의 뭐끼리 x는 x끼리 y는 y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모두 서로 같으면 항등식이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얘네 둘이 연립해서 식값 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되겠니? 잠깐만, 요거 살짝 수정할게요. 마이너스 4, 2, 2. a가 0이네요. b는 마이너스 1이고요. a가 0이고 b는 마이너스 1이면 c는 1이네요. 그죠? 그러므로 a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2가 나오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XY에 막 이 집어넣은 0,0, 1,0, 0,1 이 세 번의 경우의 수는 선생님이 임의대로 넣은 거야. 어떤 기준이 있어서 넣은 건 아니고 보통 0과 2를 대입했을 때 가장 개수나 상수가 단순해지니까 0 또는 1을 막 넣어서 관계식을 계속 뽑아내는 거야. 더 뽑아낼 수도 있겠지, 여러 개를. 두 번째는 좌우변을 비교한 방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감하기에 두 가지 방법 중에 이 문제 한해서는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수월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선생님은 그런 느낌 받아요. 이번 문제에서는 차라리 개수끼리 비교하는 게 낫겠는데? 그럼 수치대입법이 나쁜 방법이냐?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만 문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따라서 야, 이 문제는 대입하기에 더 좋은 형태 같다. 아, 이 문제는 전개해서 비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항등식에서. 이해되셨나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항등식 단원은 오히려 판단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잠깐 짝수번도 볼까? 그래, 오늘 일단은 일강권을 웬만하면 같이 다 풀게요. 대신 조금 속도감 있게 풀겠습니다. 2번 밑줄 모든 실수의 x에 대하여 성립. 이거는 다른 단원에서라도 이런 표현이 나오면 밑줄하고 항등식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다음이 항등식이다. A, B의 값을 구하라. 묻는 건 A와 B 값입니다. 매우 단순하죠. 여기서는 좌우변에 대입할 건가요? 비교하는 게 낫겠나요? 비교하는 게 훨씬 나아 보이죠? 그죠? A 더하기 3은 4고 마이너스 B는 5기 때문에 A는 1, 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 문제는 항등식임을 이해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4번 일단 XY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성립이죠. 그러면 얘가 항상 여기 밑줄 일정할 때 값이 항상 일정하다는 건 얘가 값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야.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정해져 있다는 거야. 자, 선생님의 해석이 이해가 되는지 두 가지로 설명해 줄 테니까 둘 다 한번 봐보세요. x 더하기 by 마이너스 3 분의 ax 플러스 2y 더하기 6은 k가 되는데 얘가 항상 성립한대. 됐어? 상황이야. 이게 문제의 상황이야. 그러면 분모는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식으로 옮겨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항등식 됩니다. 그렇죠? 너는 항등식.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정리 안 된 게 뭡니까? 우변 괄호 아직 정리가 안 됐죠? 우변 괄호만 쓰면 돼요. kx 더하기 k 곱하기 by 마이너스 3k 됐나요? 그러면 써볼 수 있는 게 a는 k이며 2는 k 곱하기 b이고 6은 마이너스 3k가 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서 풀 수 있는 거 여기서부터죠. k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k가 마이너스 2면 a는 k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다시 k가 마이너스 2면 b는 마이너스 1이겠네.
됐나요? 그런데 잘 봐봐.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해석을 잘 들어보세요. 이건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해석을 일단 잘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게 이해가 되는지를 체크해야 돼. 잘 봐봐. 얘가 어떻게 성립해? 어떻게 성립해? 항상 성립해. 뭐에 관계없이. x와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 어떻게 성립해? 어떠한 특정한 값수로 딱 떨어진다는 이야기야. 천천히 봐. 봐봐. 식분의 식이야. 정확하게 다항식분의 다항식이야. 그치? 다항식분의 다항식이 하나의 수로 딱 정리가 된대. 뭘 대입하지 않았는데 뭐 어떤 식의 문자의 값에 뭐 어떤 값을 확 대입한 건 아닌데 얘가 항상 성립한대. 그건 약분이 됐다는 이야기야. 괜찮아? 뭐가 됐다고? 약분이 됐어. 어떤 식으로 약분이 됐냐면 그 K가 되고 여기는 동일한 식이 들어간 거야. 이렇게. 이래야만 식이 통째로 서로 약분되면서 어떤 수 K만 똥 남아. 자, 그럼 관찰해. 관찰해, 관찰. 야, 진짜 오늘 이렇게 꺼졌다 켜졌다 왜 이러니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관찰해봐. 관찰해봐. 분자와 분모에 있는 각각 식 중에 아, 이렇게 약분 되겠구나라는 근거를 주는 값이 있습니까? 있어요? 아, 여기 있구나. 이해가 됐을까? 그러면 얘가 K로 묶었을 때 위아래식이 안에서 똑같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럼 K 값이 얼마겠어? 그렇지. 그리고 1분의 A와 B분의 2와 마이너스 3분의 6이 모두 B가 같겠지. 그래야만 약분이 되겠지. 이해가 됐을까? 그러니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키는 여기 있었고 얘는 약분될 거 다 약분되고 그 일정한 값만 이렇게 남는 이런 식이었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그냥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 K는 마이너스 2가 뭐 암산하듯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봐봐. 켜져 있는 거 맞는데? 왜 이러지? 마음에 안 들어. 마이너스 7x 더하기 4라는 녀석은 ax, x 마이너스 1, b,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c에 x,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는데 조건이 어떻게, 자, 여기에서 상황에서 물어보는 거는 3a 더하기 2b 더하기 c의 값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이 녀석은 항등식입니다.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거니까 얘는 항등식인 거고 목표하는 점은 a, b, c예요.
그 다음에 생각해. 아, 나 이거 좌변을 괄호를 다 풀고 동료항끼리 정리해서 개수를 비교할 건가? 적당한 x값을 하나씩 대입해 보면서 a, b, c를 추적해 볼 건가? 그런데 우변이 지금 문제인 거죠. 좌변은 다 끝났어. 좌변은 손댈 거 없고 우변은 손댈 게 아주 많은데 다만 x0, x1, 1, 2, 0, 2 x에 0을 넣으면 통째로 다 0 되죠. 그리고 여기 와서 얘도 0이 되죠. 이해됐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x와 관련된 이 1차식들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적당히 대입하면은 지금 우변에 있는 a, b, c와 관련되어 있는 항들이 나름 소구되는 항들이 보인단 말이지. 여기까지도 정리됐어? 그래서 x에다가 0 대입해보면 좌변 4 우변 볼게요. 0 되고 0 되죠. 그리고 가운데 b가 있는 항만 2b 이렇게 떨어져서 b는 2가 나옵니다. 매우 단순하게. 그러니까 아까는 싹 전개해서 비교하는 게 더 나았던 식이 있었다고 하면 이번 문제에서는 우변 상황이 어떤 특정한 x의 값을 대입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2를 대입하면 뚝뚝뚝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 오면 x에다 2를 대입하잖아요. 얘 0 되죠? 얘 0 되고 얘만 살아남아요. 근데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너는 마이너스 c. 결론 c는 1. 마지막으로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보면 8이죠. 2는 4, 8 빼기 14 더하기 2, 마이너스 2. 보여? 8 빼기 14 더하기 2. 괜찮아? 그 다음 이쪽에서 넘어오면 여기 이쪽 항 다 사라지죠. 그래서 첫 번째 항만 2a. 결론 a는 마이너스 1이다. 결국 주어져 있는 시계값을 구하는데 이 시계값 구하는데 a, b, c 따로 구할까? 이 식을 추론해낼 수 있을까로 보면은 얘와 얘에 관련된 어떠한 특정한 관계식은 안 보이지만 대입했을 때 보이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답은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것만 온전히 답은 아니지만 이번 문제는 대입하는 게 좀 더 수월했겠다 라는 걸 문제의 구성상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6번 볼게요. 6번씩 써볼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이 녀석이 x-1의 세제곱 제곱 다음과 같습니다. 이랬을 때 주어져 있는 식이 항등식이라고 했어요. 6번. 그랬을 때 물어보는 게 뭘 물어봤냐면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물어봤어.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항등식이야. 그러면 일단은 A, B, C가 계수랑 상수위치이기 때문에 셋의 곱을 바로 추론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야. 대입할 것인가? 전개할 것인가?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첫 번째 그냥 대입해보자. 제일 만만한 값이 얼마입니까? 제일 만만한 값이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x에다 1 대입해 봅시다. 위의 식 좌변인 거죠. 위의 식에다 1을 대입하면 1-2 더하기 3, 2, 1, 3이네요. 그렇죠? 3은
C네요. 두 번째, x에다가 0을 대입해 봅시다. 여기 옆에다 쓸게요. 3은 C다 이렇게 나와요. 자, x에다가 0 대입해 봅시다. 0 대입하면 좌변은 1이고요. 자, 우변으로 넘어오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0 대입할 거니까. 아까 C는 3이라고 했죠? 더하기 3. 결론 뭐야?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 요거 남기고 요거 같이 플러스 2 이항해서. 되겠어요?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이게 1이 되죠. x-1이 1이 되죠. 요런 숫자가 좀 편한 거거든. 그래서 x에다 2를 대입하면 좌변에서 8 빼기 8, 0, 7. 7은 이쪽에다가 2를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c는 원래 3. 결론 a 더하기 b는 3. 얘네 둘이 연립방식 하면 되겠죠. 그래서 a는 1이고 b는 2가 나옵니다. 대입을 해보면 그러면 여러분들 대입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과정 잘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전개해서 비교한다. 그러니까 전개하는 방식이 아주 무식하고 이상한 방법은 아니야. 해볼직해요. 한번 볼게요. x-1의 세제곱이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더하기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bx 마이너스 b 더하기 c. 한 줄로 다 정리했지. 는 x세제곱은 좌우변 다 똑같고요. 이제 제곱항이 하나, 둘, 두 개 있네요. 더하기 a-3 x의 제곱. 1차항은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어. 더하기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더하기 3x. 상수항은 어디? 하나, 둘, 셋, 넷. 더하기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여러분들이 하나씩 대입해서 그 값을 추론해내고 다시 연립방식에서 a, b를 구하는 이 과정을 생각을 해보고 그냥 싹 전개해서 동료항 정리를 한번 하는 거하고 선생님 보기에 어떤 게 더 오래 걸린다라든가 어떤 게 더 복잡하거나 잘못되는 방식이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그거는 약간 취향을 타는 걸 수도 있어. 어쨌든 그럼 이 값은 원래 같았고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x의 제곱이어야 되고 여기가 플러스 3x여야 되고 플러스 1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같고요.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아요. 순서대로 그냥 비교해서 가면 되죠. a는 1입니다. a가 1이니까 b 더하기 1이 3이죠. b는 2예요. b 더하기 1이 3이니까 마지막 대입하면 c 값이 3이 나올 거예요. 됐죠? 그래서 대입하는 게 맞다, 비교하는 게 맞다가 아니라 문제 유형에 봐서 아 이거는 차라리 대입하는 게 낫겠구나, 아 이거는 전개하는 게 맞겠다, 둘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fx가 다항식일 때 다음이 항상 성립합니다. 너가 묻는 거는 a 곱하기 b의 값을 물어봤고요. 여기가 문제 푸는 조건이에요. 자, 보죠. 목표는 a, b야. 잘 봐봐. 일단 이 문제에 한해서만큼은 좌변이
식이 3개가 곱해져 있고 하나는 아예 모르는 식이야. 그쵸? 얘는 x에 대한 식이라고만 했지 전혀 형태는 모르고 셋이 곱해져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좌변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x의 값이 특정이 된다는 이야기야. 맞죠? 이렇게 셋이 곱해져 있지만 x에다 2 대입하면 통째로 0이죠.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통째로 0이죠.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대입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8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6.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좌변은 통째로 0이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더하기 6이다. 이거 둘 연립방식 할 수 있겠죠? 푸시면 됩니다. 끝. 그런데 이렇게 할 수는 있어. 선생님 도저히 안 됩니까? fx 못 구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전개식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봐라고 했던 게 있는데 잘 봐봐. x-2에 x 플러스 1이야. 그리고 어떤 다항식까지 곱해서 이 식이 나온 거지. 맞지? 생각해보자. 몇 차식이어야 되겠어, 얘가. 얘가 몇 차식이어야겠어? 1차여야겠지. 그렇지. 얘가 3차니까.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얘 얼마입니까? 1이죠. 최고차항 계수 1이죠. 그럼 x세제곱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x 곱해서 x세제곱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된 식과 전개된 식을 비교할 때는 최고차항 또는 상수항만 똑 떼서 볼 수 있으면 그거는 비교하는 게 좋아요. 왜? 어차피 최고차항은 각 괄호 안에서 최고차항끼리만 곱해서 최고차항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상수항도 각 괄호에서 상수끼리만 곱해서 상수항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하기 때문에 최고차항과 상수항을 안다는 건 이 식을 내가 완성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식을 전개하는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해봤죠? x제곱 당연히 나오는 거고 이 창은 세 답이죠? 세 답. 마 1, 풀 1, 마 3. 마이너스 4 x제곱. 그 다음에 둘곱합이죠? 이건 좀 괄호하고 둘곱합이니까 마 2, 마 3, 뿔 6, x 마이너스 6. a는 마이너스 4, b는 1. 됐나요? 이해됐어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fx를 추측해낼 수 있다면 대입도 편했지만 어쩌면 전개도 만만치 않게 편해요. 두 가지가 다 보일 수 있어야 돼. 이해됐을까? 일단 주어져 있는 식이 항등식이라면 좌우변의 식이 같을 거야. 그랬을 때 항등식이기 때문에 어떤 걸 대입해도 편한데 얘는 생긴 게 대입하라고 막 알려주는 것처럼 생겼다고. 예, 대입해봐. 2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해봐. 그럼 fx 날릴 수 있어. 우와! 아니지. 와우! 우와, 이거 너무 한국적이잖아. 와우! 이래야지.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 그것만 있을까?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최고차항과 상수항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 모릅니다라고 말했던 fx를 추측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써놓으면 사실 전개식이 더 편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7번은 항상 두 가지 패턴을 다 보셔야 돼요. 아, 난 전개하는 게 더 좋아. 난 대입하는 게 좋아. 그렇지 않아. 두 개를 같이 써야 되는 문제도 곧 나올 거야. 여러분 풀다 보면 이거 약간 전개해서 비교할 것도 있고 좀 대입할 것도 있고 그러니까 둘 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등식 문제에서 선생님이 가능하면 대입하는 방법과 전개해서 비교하는 두 가지를 최대한 많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사실 아까 빔 프로젝트랑 이거 고장 날 때부터 뭔가 멘붕이었었어요.
자, 다 핑계입니다. 자, 한번 보죠. 9번 볼게요. x-y는 2를 만족하는 관계라면 이거의 관계를 만족하면 p x제곱 q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ry 플러스 2는 0이 항등식이 된다. 항상 성립. 너를 만족하는 xy가 있다면 얘는 항상 성립한대요. 대입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항등식에서 미정계수를 생각해보면 대입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대입할 수 있을까요? x가 y보다 1 큽니다. 1,0, 2,1, 0, 마이너스 1을 각각 이 식에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이야기죠. 이 조건만 만족하면 너는 항등식 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대입을 해보면 p 더하기 q, y는 다 0이에요. 그렇죠? 더하기 2는 0이다. 2,1 조금 먼 길 갑니다. 4p 2q 1 마이너스 4 플러스 r 더하기 2는 0 0, 마이너스 1 x가 들어있는 거 모두 0으로 만들고요. y가 들어간 것만 마이너스 1이면 1 마이너스 r 더하기 2는 0 세 개 연립방식 나옵니다. 그죠? r이 3이고요. r이 3이면 여기다가 이제 r 자리에 3 집어넣으면 1, 2번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또는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한다. 즉 얘만 만족하면 너는 항등식이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x, y 둘 다 쓰는 거 좀 귀찮고요. x 자리에 y 플러스 1을 그냥 대입을 하면 항등식 된다는 뜻이에요. 또는 선생님 저는 x로 다루는 게 더 좋습니다. y는 x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둘 중에 누구로 해도 상관은 없다. px의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의 x 마이너스 1 더하기 r의 x 마이너스 1 더하기 2는요. 너가 항등식. 나는 이런 걸로 짜증내지 않아. 왜? 나는 차분한 사람이니까. x제곱항 나왔고요. x항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r x 상수항 마저 뽑습니다. 1 마이너스 r 더하기 2는 0 너가 항등식이죠. 고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값 P는 1 Q 더하기 R은 0 그런데 R이 3이야. 고로 Q가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됐을까요? 대입하는 방법, 전개하는 방법 둘 중에 뭐가 더 낫다라고 비교하기 조금 어렵죠? 역시 둘 다 알아두셔야 된다. 두 가지 방향 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너로 나누어 떨어질 때 A, B를 구하세요. 나누어 떨어진다. 식을 식으로 나눈다. 나누어 떨어진다. 식의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봐봐. A라는 값이 아닌 식을 B로 나누었을 때, 그러니까 A라는 식을 B라는 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 결과가 C라고 해보자.
응? 우리는 검산식을 요렇게 쓰죠. 맞아요? 그냥 인수분해 됐다, 인수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줄 나누어 떨어졌다. 밑줄 똑같은 표현으로 뭐다? 인수분해 되었다. 인수이다죠. 인수이다 정확하게는. 너는 너의 인수이다. 2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식이 x제곱 플러스 x로 인수분해 됐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생각해보자. 이대로 보셔도 상관없고 얘를 인수분해꼴로 나타낼 거니까 x의 x 플러스 1로 쪼개놔도 상관은 없어. 그거는 상관없어. 어쨌든 이 상태에서 비교를 할 건데요. 아까 선생님이 싹 전개해 놓은 식과 뭔가를 싹 곱해 놓은 식을 좌우변에서 만난다면 누구 위주로 보라 그랬어? 최고창 또는 상수항. 근데 여기서 확인 가능한 게 누구야? 최고창. 그럼 여기에 들어갈 1차식 EX라는 거 알겠어요? 상수항은 누가 들어가야 돼요? 상수항. 상수항. 여기 있죠? 상수항은 여기서 B죠? 여기서 상수항은 B죠? 이 식에 뭘 곱하면 상수항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봐야 돼. 얘가 품고 있는 의미가 이거잖아. 뭐야? 상수항이 얼마란 얘기야? 상수항이 0이란 얘기지. 상수는 존재할 수가 없죠. 여기가 1차식이 있기 때문에. 얘는 상수항이 나올 수 없는 식이야. 전개했을 때. 얘가 X, 둘 다 X가 곱해져 있잖아요. 이해됐을까? 일단 B가 0이야. 조금 어려우면 비교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면 여기 항이 1이죠. 이해됐을까? 이쪽 항이 1이지.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 이것의 1차 항 B는 0인 거 알았고 이것의 1차 항이 1이어야 돼요. 이해됐을까? 이 식을 전개하면 2x의 제곱 플러스 x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여기가 1차. 그럼 상수항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이죠. 고로 a는 마이너스 1, b는 0이 되겠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설명을 조금 빼고 했잖아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1번. b는 0이다로 시작은 해야 돼. 왜냐면 이쪽에선 상수항이 나올 수가 없어. 그치? 그러면 남는 게 어떻게 되냐면 2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ax는 x 플러스 1에 2x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실제로 여기서 좌우변에 x를 이렇게 지워보면 없다고 생각하면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가 요거 요렇게 되는 거죠. 최고창 2x제곱 상수항 a 그치? 이렇게 놓고 좌우변 비교할 수도 있어요. 됐나요? 전개식으로 비교합니다. 자, 대입해 볼게요.
딱 봐도 예식 통째로 모른다고 치더라도 내가 대입할 수 있는 x값 두 개 딱 보이죠? 얼마 있습니까? 만약에 대입을 한다면, 자, 요거는 계수비교법이야. 이제 대입법을 해볼게. x에다가 0 대입하기 좋죠? 그치? x에다 0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b는 0이죠. 그 다음에 x에다 얼마 대입하기 좋아요? 마이너스 1 대입하기 좋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 마이너스 a도 0입니다. 고로 a는 마이너스 1이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식을 보면서 여기 뒤에 1차 식을 추론해낸다고 해도 이 정도 걸리는 거고, 대입을 한다고 치면 이 x제곱 플러스 x를 x에 x 플러스 1로 본 다음 좌우변에 대입하기에 좋은 x가 0과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항등식은 계속 이런 식으로만 다루게 됩니다. 11번은 나중에 별표 해놓으세요. 나중에 할 거예요. 시간 내서. 자, 12번 별표 하세요. 11번은 나중에 라고 좀 써놔봐.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문제 유형을 막 외우라고 시킨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문제는 분석하게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고등과정 하다 보면 야, 이거는 외우고 가야 될 문제다라고 알려준 게 몇 개 있을 거야. 몇 개 없는데 그 몇 개는 꼭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건 접근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 풀 때는 딱 이거야 라고 정해주는 거니까 거의 문제 푸는 방법을 외우는 거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이걸 먼저 쓴다. 자, fx가 이렇게 생겼어. 상수항부터 1차항, 2차항, n차항까지 쫙 전개되어 있는 x에 대한 다항식이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때 좌변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이 좌변에 있는 형태는 몰라요 아직. 그렇죠? 뭐 정해진 건 없는데 어쨌든 싹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칠 때 다항식 fx에다가 x에 1 대입하면 무조건 개수 총합이 나옵니다. 물론 상수 포함이지만 상수를 포함한 개수의 총합이 나옵니다. 됐어요? 그 다음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홀수 번째 거듭제곱 항은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쭉쭉쭉 얘는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겠어. 이게 짝수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홀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수 교대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교대합.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덧셈 뺐으면 교대로 나온다는 얘기야. 교대합.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그럴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개수의 종합이 뭐니? 총합이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만약 개수 총합을 물어본다면 뭐 하면 돼요? 1 대입하면 돼요. 교대합 물어보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 잘 관찰해야 돼. F1과 F-1 즉 x에다가 1을 대입한 결과값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결과값을 둘이 위아래 더한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되겠니? 짝수 번째 개수만 살아남죠. 홀수 번째 게 소거되잖아. 보여? 괜찮아?
다시 처음부터 갈게. 주어져 있는 fx를, 자, 요거 상수항 1창, 2창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혹시 헷갈리면 한 줄만 더 써볼까? 아, 그래? 여기가 어쨌든 A3 쭉쭉쭉 AN이 될 거고, 마이너스 A3 쭉쭉쭉 AN이 되는데, 여긴 플러스고 여긴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몰라, 이거는. 그런데 어쨌든 이 상태에서 위아래를 더하면 얘는 두 개 나오죠. 근데 얘 두 번째에서 소거되지. 홀수끼리는. 더하면. 그러니까 뭐가 돼? 두 배의 홀수. 짝수. 알았어. 선생님이 오늘 되게 멘붕인가 봐. 짝수 번째 개수들의 합만 추출해내고 싶을 땐 총합과 교대합으로 더해야 합니다. 그 다음 총합에서 교대합을 만약에 빼게 되면 이제 위에서 아래를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짝수 번째들끼리는 소거되고 홀수 번째들끼리 더해지죠. 그래서 2배 A1, A3, A5 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수 총합, 개수 교대합, 개수 무슨 합? 짝수 번합. 개수의 홀수 번합. 주어진 다항식을 전개했을 때 개수 총합 또는 개수 교대합 또는 개수 짝수 번합, 홀수 번합을 물어본다면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근데 12번 딱 보세요. 그냥 12번을 딱 보시면 딱 요 모양이죠. 그 다음 뭘 물어봤어요? 물어보는 게 뭐죠? 뭘 물어봤어요? 개수 총합 물어봤죠? 개수 총합 물어봤기 때문에 이를 대입하면 나와요. 매우 단순하죠. 그런데 이 문제가 변형되고 조금 더 발전하면 교대합을 물어볼 수도 있고 짝수 번째 합만 물어볼 수도 있고 홀수 번째 합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게 크게 그냥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번에는 문제를 풀지 말고 이걸 정리해 놓으세요. 오케이? 왜냐 문제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2 더하기 x 마이너스 x 제곱의 10제곱이 5제곱이죠. 얘를 fx라고 두는 거야. 그랬을 때 물어봤을 땐 개수 총합이니까 그냥 f1입니다. 2 더하기 1 마이너스 1 이 5제곱이죠. 32 끝이에요. 다시 한번 개수 총합, 개수의 교대합, 짝수 번합, 홀수 번합 뭘 물어보던 얘는 이 식이다. 1과 마이너스 1에 관련된 식이다. 선생님이 웬만하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라고 하나로 딱 정해주지는 않는 편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얘는 딱 이렇게 하라고 정해진 거야. 알고 있어야 된다. 당연히 개념에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개념 들어가야 됩니다. 빡 들어가셔야 돼요. (13번까지) 풀고 쉬었다가 조금 더 수업할 거예요.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해서. 자, 13번. 자, 아직 넘기지 마. 다 썼어? 다 안 썼어? 다 쓴 사람만 넘겨. 이거 정리하고. 이건 어렵지 않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다. 계속 나와요, 계속. 이런 형태에서. 한 등식 단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13번 딱 보고
풀어. 풀어. 선생님이 문제 풀 때 관계를 좀 쓰라고 했죠. 자, 봐봐. 오늘은 계수총합, 계수교대합, 짝수번합, 홀수번합 오늘 처음 설명했고 처음 하다 보니까 적응 안 될 거예요. 지금처럼 해보시면 됩니다.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관계를 다 써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총합이든 교대합이든 홀수번합이든 짝수번합이든 이 두 개를 써놓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F1은 일단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값을 쓰겠지요. 그리고 여기다가 1을 대입해 봐. 그러면 총합이 나오죠. 이렇게. 두 번째, 마이너스 1도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8의 세제곱이니까 512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을 넣는다고 하면 홀수 번째가 마이너스가 되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짝수번 계수합이잖아. 그러면 위아래를 보시면서요. 이걸 더할 건지 뺄 건지만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돼. 더해야 돼, 빼야 돼. 더해야 홀수 번째 사라지고 짝수번만 두 개씩 남죠. 그래서 더하면 여기 요거 더해서 576, 그 다음에 여기 짝수 번째 합 두 개씩 나오니까 좌우변 2로 나누면 요 값만 288로 떨어지겠습니다. 근데 요건 정형 문제야. 선생님이 웬만하면 형태 안 외운다고 했지만 이렇게 정형적인 문제,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다루어졌던 항등식에서 이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정형적인 문제 형태에서는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이고요. 일단 이번 주 확인학습은 1강은 하셔야 돼요. 자, 개념 당연히 1강 거 정리하셔야 되고, 확인학습 1강 하셔야 돼요. 둘 다. 우리가 첫 확인학습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필수예제 다 풀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주 수업에 대한 거 기본적인 개념과 홀수번은 오늘 조금 다루고 끝낼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짝수번,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짝수번 문제 좀 풀어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대신 그렇다고 2강을 다 하는 건 아니냐. 쉬었다 가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또 가죠. 그래요. 그런 일들이 많네. 자, 봅시다. 2강. 1강 그래서 항등식과 곱셈공식들 이거 확인학습 좀 전율 확인학습 대신 없어요. 이번 책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자, 나머지 정리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예습으로 읽어오라 그랬죠. 진짜 읽었습니까? 이거 선생님한테 100%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한 번 정도는 그 맥락을 이해하고 와야 선생님의 설명이 훨씬 더 풍부해져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그런데 하나도 안 보고 와서 선생님의 설명을 처음부터 다 들으면 물론 수업도 좀 길어지는 면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놓칠 수 있어요. 반드시 예습해와야 된다. 자, 나머지 정리란 이런 겁니다. 선생님 보세요. 식을 식으로 나누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 상황은 식을 식으로 나눴어. 뭐냐면 A라는 식을 B라는 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우리는 나눗셈의 결과를 써놓은 이 녀석을 등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17 나누기 5는 몫이 3이고 나머지입니다. 맞죠? 등식인가요? 등호가 있으니까 등식인가요? 꼼꼼히 보셔야 돼요. 등호가 있으면 등식인가요? 아니죠. 수학적 기호를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식이 됩니다. 일단 수학적인 기호를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식이 되는데 일단 얘가 수학 기호가 아니에요. 연산 기호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 비교해봐. 얘는 값으로 따지면 5분의 17이죠? 얘는 뭐야? 3.2야 뭐야?
없지. 얘를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이건 값이 아니야. 그래서 나눗셈을 해놓은 결과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나눗셈 결과를 표현해 놓은 거지 이거 자체가 식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이거는 뭐가 아니라고? 그냥 식이 아니라고. 수학에서 말하는 식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눗셈에 아유 괜히 지웠네. 나눗셈의 결과를 뭘로 써? 검산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검산식으로 쓰는 거야. 하기 때문에 식에서도 나눗셈은 할 수 있는데 식을 식으로 나누었고 뭐가 어떻다라는 상황이 주어지면 일단은 나눗셈 결과를 써놓고 검산식으로 틀었어야 됩니다. 너는 B로 나누었을 때 그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일단 이거 연습 됐습니까? 그러면 bx가 x-알파라는 1차 식이었다면 ax는 x-알파 qx고 식의 나눗셈의 나머지는 차수로서 결정 내려집니다. 식의 나눗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식의 나눗셈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랜덤하게 식 하나 만들 거야. x세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7이 있다고 해볼게. 얘를 x 얼마로 해볼까? x 마이너스 2 정도로 나눴다고 해보자. 실제 나눗셈 해보겠습니다. 식의 나눗셈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세로셈 계산이 가능하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최고창을 하나씩 소거해 가면 돼요. 최고창을 하나씩 소거해 가면 돼요. 따라와 보세요. 피제수를 이름 난임 당하는 거 뭐라고 해? 피제수, 제수, 목과 나머지야. 이름은 알아두세요. 피제수를 제수로 나눌 거야. 그때 최고창만 소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x의 x제곱을 곱하면 얘랑 얘랑 곱해서 여기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창을 소거해 나가는 방식이야. 빼. 그럼 여기가 7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7이야. 그 다음 다시 최고창 얘만 소거할 거야. 그러니 x에 7x를 곱할 거야. 7x의 제곱 마이너스 27의 14x. 또 빼. 그럼 최고창은 또 사라졌지. 그 다음 이게 플러스가 되니까 10x 마이너스 7이야. 이제 10x를 소거하고 싶어. x 바라봐. 플러스 10. 10x 마이너스 20이 되니까 위에서 아래 거 빼면 13이 남아요. 위에서 아래 거 이렇게 빼면. 그러면 이 결과가 몫이고 13이 나머집니다. 그러면 언제나 나머지는 그 차수가 제수보다 낮아야 돼. 차수가 작아야 돼. 아까 했던 거. 목과 나머지를 정해야 되잖아. 그때 이 나머지가 누구보다 작아야 돼? 선생님 예를 들어서 2라고 쓰고 여기다 7이라고 쓰면 돼, 안 돼? 왜 안 돼? 조건이 있지. 뭔데? 나머지는 제수보다 작아야 한다. 몫을 볼 때는
재수가 가능한 최대값이 여기 나와야 되죠. 그래서 3이 들어가는 거고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의 차수가 재수의 차수보다 작아야 돼. 그런데 나누는 재수가 1차식이죠. 나누는 재수가 1차식이면 여기는 무조건 상수 얼이 남습니다. 괄호하고 얘는 뭐? 상수를 의미해요. 그랬을 때 내가 좌우변에 x자리에 알파를 대입하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통째로 0이 되죠. 우리 앞에서 항등식에서 계속 이런 거 좀 다뤘죠. 얼마를 대입해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기 또는 식을 간단하게 만들 x값 찾아보기. 그게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A 알파는 R이다. 나머지다. 정리. A를 fx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흔히 쓰는 fx로 할게요.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f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그때 나머지는 fx에 알파를 대입했었던 값과 같다. 이 얘기야. 거꾸로 f알파는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더불어서 만약에 f알파가 0이 된다면 나누어 떨어지는 거죠? x-알파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인수라고 할 수 있어. 이해됐을까?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인수분해로 그 개념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인수가 나지.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시작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다항식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f알파를 쓰면 됩니다. 알파를 대입해주면 돼요. 좌우변에. 또 f알파를 보면 그것은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끝이야. 관련된 목과 나머지 피재수에 관련된 나머지 이런 표현들이 있죠. 요건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덧붙여 줄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푸는데 필요한 해석을 앞에서 먼저 다 읽어보고 문제로 넘어가면 이걸 어디다 갖다 쓰는지 몰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리를 하더라도 요리 도구들을 먼저 다 소개를 해. 요리 도구를 다 설명하고 요리를 해. 가 아니라 요리하면서 이 도구는 이때 쓰는 거야. 요리하면서 이 도구는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그 뒤에 덧붙여 있는 그 설명 다 안 보셔도 됩니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거는 문제 풀면서 함께 익혀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팁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 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 단원 홀수번까지만 풀고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스킵할 수 있는 건 좀 스킵하고 해야 될 건 좀 할게요. 1번 관계식 다 쓰세요. 관계식을 다 쓰는 겁니다. 봐봐.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를 말하는 대로 해.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맞죠? 그러면 자 봐봐. 구하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야. 맞죠?
알려주고 있는 조건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뭘 안 알려줬죠? 몫에 대한 건 아예 표현을 하진 않았죠. 자, 나눗셈에서 몫을 따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짜로 넣어 놓으세요. 가짜라고 해야 될까? 그냥 집어 넣으세요. 이렇게. 나눗셈, 식의 나눗셈을 다룰 때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써 놓으세요. 식을 다루기에 편하게. 이러면 식의 나눗셈을 다루는 항등식이 만들어집니다. 뭐라고요? 식의 나눗셈을 다루는 항등식. 그랬을 때 얘가 나눔을 당했던 식이야. 비재수. 그럼 얘가 재수야. 몫이고 나머지야. 괜찮을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요 R만 구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문제에서 몫을 특별히 표현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 의미가 없으니까. 왜? 얘는 어차피 어떻게 될 거니까? 0으로 만들어 버릴 거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R이 있는 우변을 보시면 얘만 남기고 다 사라지는 게 우리한테 편한 거잖아요. 그러면 R만 남기고 다 사라지게 할 만한 X값이 있나요? 있죠? 2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아랫줄에 씁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쓰는 거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쓰라는 이야기야. 이대로 쓰라는 이야기야. 그래야 관계가 보여. 그래서 F의 2, X에다 2를 대입했다는 얘기고, 대입해보면 8-8, 0되고 4네요. 끝입니다. 나머지는 4입니다. 실제로 나눗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세요. 그냥 보세요. x의 제곱 나머지 4 보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실제 나눗셈을 하면 뭐가 보여요? 몫이 보이죠. 몫에서 지금 여기 x제곱을 날릴 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0 이렇게 비워둔 거예요. 4 맞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몫을 물어본 게 아니라 나머지만 물어봤어. 그러니까 나머지만 추출해내고 싶을 땐 주어져 있는 검산식에서 재수 곱하기 목 이 부분을 지울 수 있는 x값을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읽어왔던 개념이 이거 좀 비슷합니까 지금? 흐름이 계속 이런 행위만 할 거예요.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이 행위만 할 거야. 그런데 조건이 좀 다르지요. 3번 보세요. fx는 참고로 검산식도 항등식입니다. 검산식도 항등식입니다. 다항식 fx를 뭐라고 말하지 않았어. 근데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또 몫을 뭐라고 말 안 했죠. 그러면 내가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집어 넣으세요. 자, 이게 조건입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조건이 이렇게 생겼어요. 문제에서 이 조건을 줬을 때 x, f, x-2를 x-2로 나눈 나머지 대문자로 할까 그냥 이렇게 나머지 대문자. 두 번째 나눗셈에서도 몫을 표현하지 않았죠. 그럼 이렇게 표현하세요. 따라서 q1, q2x 보시면 얘가 물어보는 거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 값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먼저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먼저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두 번째 식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식에다가 뭐 해야 돼요? 자, 이게 1번 식이고 얘가 2번 식이라고 했을 때 일단 R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2번 식에서 이 앞부분이 통째로 사라져야만 R만 남잖아요. 그죠? 고로 2번 식에서 X 얼마 대입해야 돼요? X에다 얼마 대입해야 돼? 2를 대입해야겠죠. 그러면 2번 식에서 먼저 X에다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F1은 R이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은 EF1입니다. EF1. F1만 구하면 되겠죠. F1을 어디 가서 구해요? 여기 위에 가서 구해야지. 그래서 F1을 보면 0이 여기 여기 F1은 여기가 0이죠. 보여요? 괜찮아? 잘 안 보이면 x-1, x-2 이렇게 인수분해해도 좋고 그냥 1 대입하면 0입니다. 결국 F1은 5예요. 이거 어디서 찾았어? 1번식에서 찾았어. 그러므로 R은 2F1이니까 10이 나옵니다. (5번) 볼게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말하는 걸 식으로 표현하는데 따라와지는지 체크해 보세요. 주어져 있는 fx는 x4제곱, ax 세제곱, bx제곱, 마이너스 3이야. 너를 1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써? 너를 1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써? 어떻게 표현해? f1이라고 표현해. 1로 나눈 나머지를 x-1로 나눈 나머지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f1이라고 해. 이게 4야.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f-1로 써. 자, 이게 한 번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한 번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fx를 x-1로 나눴다 그러면 가볍게 fx는 x-1 qx 플러스 r 이렇게 하고 여기가 4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근데 이 나머지가 4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4라고 쓰는 거잖아. 맞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검산식이고 이 검산식에서 재수와 몫을 곱한 이 항을 날리기 위해서 좌우변에 2를 대입한다 그랬죠. 그래서 F1은 4다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는 거예요. 또 fx는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그 몫을 뭐 표현 안 했으니까 모르겠고 얘는 마이너스 4야. 그럼 얘를 표현할 때 좌우변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저 몫이 곱해져 있는 항이 통째로 날아가죠. 이해되셨어요? 안 돼. 안 돼. 그런 표정은 내가 불안해. 자, 다시. 정식으로 써드릴게요. 이런 상황인 거야. fx는. x-1로 나눈 몫은 모르겠지만 나머지 4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몫은 모르지만 나머지 마이너스 4야. 이게 기본적으로 fx 상황이야. 그랬을 때 몫을 다루지 않는다는 건 몫은 의미가 없으니까. 날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f1은 4, f-1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는 거죠. 결국에 이 항등식에서 f1 1 더하기 a 더하기 b-3은 4고 f-1은 1 마이너스 a 더하기 b-3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해서 a, b 값을 연립 방식으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끝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식 다 썼어요. 7번에서 말하고 있는 식을 다 쓴 거예요. 그리고 이건 모두 항등식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x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4가 대입하기 너무 이쁜 식 x 더하기 1, x 더하기 4로 인수분해됩니다. 맞죠? 그리고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은 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1, 2, 3 이렇게 번호만 메워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읽어봅니다.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여기야. 퀘스천 여기 있어. 그치? 근데 내가 알 수 있는 건 위의 식에서부터 p의 마이너스 1 더하기 g의 마이너스 1은 이거 통째로 0이죠.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이 x 플러스 4니까. 그래서 얘가 10입니다. p의 마이너스 4는 아니네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겠네. p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g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모두 대입하면 마이너스 2다. 내가 구해야 될 값은요. 얘를 또 0으로 만들 수 있는 p값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연립방식 풀면 이 p의 마이너스 1이 위아래 변변 더하면 8이네요. p의 마이너스 1이 4입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4를 대입해봐야죠. p의 마이너스 4 더하기 g의 마이너스 4는 10입니다. p의 마이너스 4 빼기 g의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다. 고로 p의 마이너스 4는 얘도 4다. 일단은 이렇게 두 개 찾았죠. p의 마이너스 1과 p의 마이너스 4. 그럼 맨 위의 식에서 그냥 가면 됩니다. p의 마이너스 1은 봐봐. p의 마이너스 1은 이거 통째로 날아가죠? 얘만 남아.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한.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더하기 b.
4다. P의 마이너스 4는 여기 통째로 다 날아가고 얘만 남죠. 마이너스 4A 더하기 B. 이게 4다. A는 0이고 B는 4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너 4다. 와, 여기다 문제를 못 띄우니까 미치겠네. 한 요 정도니까 멘붕 오나요? 조금 그런 멘붕의 느낌이 좀 짙어지나요? 선생님 영상 다시 보던, 해설 영상 붙어 있는 걸 좀 다시 보던, 과제 해올 때는 관찰 많이 하시면서 문제 풀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 우리 26쪽까지만 하죠, 오늘. 2개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또 9번은 쉽네. 9번 상황. 선생님 정리해서 쓸게요. 보면 x-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어떻게 줄였어? 어떻게 줄였을까? f1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줄이는 거야. 읽을 수 있겠습니까? x-1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는 f의 마이너스 2겠죠. 얘가 마이너스 7이다. 그러니까 요게 조건인 거야. 이 상황이 문제에서 준 거야. 물어보는 건 뭐죠? 그때 물어보는 게 뭐냐면 fx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 rx니까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1차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차수는 하나 낮으니까. 차수 하나 낮게 표현하셔야 돼요. 아까 봤죠? 나머지의 차수는 제수보다 낮다. 그래서 여기 나머지의 차수는요, 언제나 나누는 제수보다 낮게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x-1에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어버리죠. 이 영역이. 하기 때문에 할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끝났습니다. 바로 풀어져요. F1은 요거 날려먹죠? 날려먹고 뭐 남아요? A 더하기 B 남습니다. 근데 아까 F1이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1이래요. 그 다음 F-2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B인 거고 아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7이라고 했습니다. A는 3A는 6이니까 A는 2가 되고요.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하라는 건 뭐야? A, B 다 구했으니까 이거 구하라는 거였죠. 결과는 2x 마이너스 3이 답이더라. 이렇게 계속 나머지를 다루다가 나머지가 0이 되는 상태를 만나면 그게 인수분해인 거야. 알겠지? 그게 다음 시간 내용이야. 인수정리. 여기가 나머지 정리. 나머지가 있으니까 나머지 정리. 나머지가 없으면 인수분해에 대해서 인수정리. 이렇게 불립니다. 자, 11번까지만 딱 할게요. 조금 오버됐어요. 너무 속상해. 아이, 장비 고장만큼 속상한 게 없다. 자, 9번에서 선생님이 처음에 그냥 바로 이렇게 썼죠. 근데 왜 11번에서는 이렇게 나눠 썼을까? 이렇게 실제 마치 함수값을 표현한 것처럼 x값에 바로 대입해서
나머지를 쓸 수 있는 건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이런 표현이 가능해. 1차식으로 나눈 결과에 나머지만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안 돼요. 이렇게 2차식으로 나눈 건 쓰셔야 돼요. 11번이 이게 1번 조건이고 조건이 하나 더 나옵니까? 조건이 하나 더 나옵니다. 너는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된대. 그럼 qx가 아니라 q1x, q2x 이렇게 좀 이름을 다르게 지어줘야겠죠. 예의상. 자, 그래서 이렇게 준 것이 조건이야. 현재 이게 조건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뭐냐면 주어져 있는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잘 봐봐. 마찬가지로 몫은 안 다루고 있죠. 그러면 몫을 이렇게 없었지만 있는 걸로 써주셔야 돼요. 말은 안 했지만 있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또 대단히 단순한 게 결국 내 목표는 뭐냐면 얘를 통째로 0으로 만들 수 있는 x값만 알면 돼. 그리고 이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이 다항식 fx가 몇 차인지도 몰라요. 원래 형태, 원형 자체를 몰라, fx를. 그지요? fx가 뭐 3차식입니다, 4차식입니다, 뭐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항식 fx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목까지 곱해져 있는 앞에 있는 재수와 목까지 곱해져 있는 앞에 있는 이 부분을 모두 날려버릴 x값만 잘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부터 검색해야 되냐면 여기부터 봐야 돼. 구해야 될 것. 그럼 얘를 통째로 0으로 만들 수 있는 값이 뭐가 있나 봤더니 인수분해가 x-2에 x 플러스 1로 이렇게 되네요. 그럼 뻔하죠. 뭐 먼저 봐요? f의 마이너스 1부터 봅시다.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날려버리기에 좋은 식은 이거예요. 이거야. 1번이야 2번이야. 1번식이지. 그래서 얘는 1번식에서 찾아오시면 돼요. f의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대입해봐. 마이너스 1이죠. 통째로 0 되고 여기다가만 마이너스 1 넣으면 돼. 그치? 마이너스 1이고 내려와서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 넣어야겠지. 너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 두 번째 f의 2죠. f2를 구해야 돼. 자, 2를 대입해서 어떤 값을 찾게 위아래 1, 2번식 중에 누가 더 편해? 얘지. 얘가 가능한 거지. 그래서 아래식에 2를 대입하면 2가 나오고요. 다시 쭉 내려와서 여기에서 x에 2를 대입하면 2a 더하기 b가 되더라. 뭐 밑에서 위를 빼도 위에서 아래를 빼도 상관없고요. a는 1이 되고 b는 0이 됩니다. 결론은 뭐다? 이거 구하라 그랬죠? a는 1이고 b는 0이다. 답은 x다. 이게 중학생들이 보면 되게 이상한 느낌이야. 답을 구하세요. 선생님, 답 x인데요? 답이 x라고? 야, 구해야 되는 거 x 아니야? 중학생들은 값을 추적하죠. 그렇죠? 항등식에서는 식을 추적합니다. 이 정도까지.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 페이지 26쪽까지 2강 짝수번은 풀어오세요. 몇 문제 안 됩니다. 대신 다음 주에는 예습이 좀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1강. 이번 주 금요일은 1강 개념, 1강 확인학습. 오케이? 다음 주 월요일에 짝수번까지. 개념 잘 찾아오셔야 됩니다.